찬바람 나는 가을도 됐고 시험도 이제 딱 2달도 못 남았는데 추석 있어가지고 마음들이 좀 다급하시죠. 오늘 제가 진행하는 것은 이미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합격권 이상의 그 깊은 지식인데 어느 경우는 그 토시 하나 가지고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1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것이 부동산 문제 중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가게들이 안 되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서 상인들도 보호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두 개의 법을 비교하면서 이미 선생님들 깊은 지식은 다 갖추셨을 테니까 판례 내지는 법조문을 또박또박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지금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게 아니고 글자 하나로 함정 빠지면 안 되니까 또박또박 읽어나가면서 두 가지 법을 비교하는, 그래서 1차 과목에서 민사특별법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의미도 있고,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2022년도에 2차 과목 중개 실무까지 겨냥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가 이제 물권하고 채권하고 말할 적에, 물권은 절대권이죠. 내가 소유자인데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소유권 주장하면 안 되는, 세상 누구에게나 내가 내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인데 비해서, 자, 임대차라는, 이건 채권은 상대권이죠. 갑이 집주인인데 세입자인 내가 갑에게 3년 동안 살겠소 하고 계약을 했는데 갑이 형편이 어려워서 을에게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주인이 와가지고, 자, 당신은 임대차, 이거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에게만 주장하는 거니까 갑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당신 나가시오. 그러면은 나가야 되는 것이 채권이거든요. 임대차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갑자기 나가면은 길거리 나앉는 일밖에 없죠. 그런 건 불행한 일이다 보니까 사회가 이제 민주화되고 이렇게 개혁적으로 조금씩 좋아지는 우리 대한민국. 자, 따라서 이제 그 주거 환경 열악하신 분들 보호하는 것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주 오랜 시간 됐습니다. 자, 그로부터 한 20년 후에 이제 상가에 새 들어가서 장사하시는 우리 상인님들을 위해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민사특별법으로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만들어져 가지고 벌써 이제 오랜 시간이 그것도 지났습니다. 자, 1차 과목 옛날에 처음 출발할 적에 민법 30문제가 나왔었던가 그러는데, 그때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있었고 2000년도 들어서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졌고, 이래서 민사특별법으로 아주 중요한 법들입니다. 자, 우선 대항력이라는 거 하고 대항요건을 구분해야 되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항력이죠. 집주인이, 새로운 주인이 왔다 하더라도 나는 종전 주인하고 언제까지 살기로 약정을 했으니까 버텨야 되겠습니다. 버티는 힘이죠. 대항력. 자, 상가 건물에서도 가게 운영하려고 들어왔던 분이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 할 적에도 나는 종전 주인하고 언제까지 계약했으니까 버티는 힘, 대항력. 자, 여기 대항 요건이다라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리가 주인법이라 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자, 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 자, 갖춤으로써 우리가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 할 적에, 자,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그 다음 날로부터 발생한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할 것이고, 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후손이 권리자, 내가 가게를 들어갔는데 그 가게 건물이 경매처분됐다 할 적에 나보다 늦게 들어온 후손이 권리자, 그런 사람들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그런 의미가 드는 것이고, 자, 소액보증금 이거 나오면은
최우선 변제하고 연결이 돼야 되죠. 최우선 변제. 자, 우선 변제라는 것은 순서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 누가 선이고 누가 후인지를 알아야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확정일자 관계에 있는데 자, 소액보증금 주고 들어간 힘든 가난한 분에게는 어떤 누구보다도 자, 먼저 이 정도 돈은 배당해 줘야 한다. 그래야 길거리 나앉는 일이 없다. 그런 의미다 보니까 자,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라는 것은 관계가 없지요. 확정일자는 관계없는 것.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는데 계약갱신 요구권은 주택은 세를 들어갔을 적에 뭐 거창하게 리모델링 한다라거나 그러진 않지요. 상가는 좀 신선한 매장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공간 연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목돈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가 리모델링 목돈 들여서 했는데 그냥 계약기간 끝났다 그래서 쫓겨난다 한다라면 그 돈 아깝지요. 따라서 자, 계약갱신 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없고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만 있는 거.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실 것이고 해지 이제 이 외에도 지금 공간이 좁아서 안 썼습니다만 법정갱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법정갱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법정갱신 되게 되면은 주인은 2년간 세입자가 살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2년간 나가라고 못하죠. 그러나 세입자 쪽에서는 법정갱신이 되고 나서 나가야 할 상황이 되면 나가겠소. 그러면 석 달 있다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가 법조문 그리고 판례를 자세하게 읽어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지금 어떤 해설을 해가지고 도움 드는 때가 아니에요. 시험이 2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글자 하나 또 판결문에서 문장 이 흐름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또박또박 읽어나가는 식으로 강의할 겁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도 법정갱신, 우리가 묵시적갱신이 되게 되죠. 자, 만료되기 뭐 6월부터 한 달 전까지 사이에 아무 소리 안 했다. 그럼 법정갱신 된다. 그래 나와요. 자, 그런데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법정갱신 되었다 할 적에 주인 입장, 임대인 입장에서는 1년간은 세입자에게 당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가라고 못하죠. 그러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법정갱신 후에 나가겠다 그러면은 석 달 있다가 효력 발생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화이트보드에는 안 써 있습니다만은 제가 내용을 잘 읽어드릴 것이고 자, 해지라는 말 우리가 이제 민법 처음 할 적에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이 있다. 자, 특정된 누구만 상대로 해서 유언하는 건 아니거든요. 행복하세요 하고 돌아가셨다 할 적에 그 어른께서 자, 말씀하신 대상은 살아계신 모든 분 행복하세요니까 특정된 상대방이 없다 할 적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하고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뭐라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깬다. 해제는 매매계약 같은 이례적 계약을 깬다. 자, 이 임대차 이거는 계속 월세를 주고 이제 이러는 것이다 보니까 계속적 계약으로 봐가지고 해지라 하게 되죠. 해지.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특이하게도 3기 이상 차이 면체했다 할 적에 해지권 행사할 수가 있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그냥 민법상 규정대로 2기 연속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2기 이상 차이 면체했다 할 적에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지, 해제 말이 나왔는데 가장 많이 쓰는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이 쓰는 것으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중에서 취소 이 말을 많이 쓰게 되죠. 자, 110조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서 억울하게 실이 사기 강박을 당했으니까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이죠. 자, 형성권이라는 말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 발생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취소해도 좋냐가 아니라 취소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자, 상계도 거기 같은 그룹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계 내가 너 돈 줄 거 있고
네가 나 돈 줄 거 있고 할 때 이때자 상계 퉁치자. 자, 동시행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자 그거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라는 말도 계약법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동시행 항변권이 부착되지 아니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연기라는 부분도 놓치지 말고 꼭 마무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쭉 진행을 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뒤쪽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유튜브 내용에서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다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먼저 끝나면은 다음 편에 또 뒤쪽 연기를 해드릴 테니까.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부분들입니다. 먼저 이 법 적용 범위가 자 주택입니다. 주택. 자, 이쪽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 동창회 같은 것들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보호받는 게 아니지요. 자, 주택은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우리가 주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내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주택 내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시험에 주의할 점, 주거용 건물 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공부라는 것은 공적인 기록 장부 그런 것이니까 건축물 대장 뭐 그런 것이 공부가 되겠죠. 실제로 따져야 되지 공부상으로 따지는 거 아니라는 얘기.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 건축물 대장의 용도는 사무실이지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이 법 적용한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임차주택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게 됐는데, 그렇지만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봅니다. 2층 단독주택의 1층이 식당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겠지만 4층 공장 옥상에 설치한 종업원의 숙소에다가는 주임법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등기 주택전세에도 주임법 적용하고 그때 전세금을 보증금으로 다루게 되죠. 주임법 12조 내용이기도 하지요. 자, 우리가 피서철에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일시 잠깐 동안 쓰는 그런 경우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법 11조에 있기를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임법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해야 됩니다. 자, 이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사특별법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주임법 중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 내용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 임차인, 임대인 혼란이 와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실제 시험 보시는 날 토요일 날 전날 밤에 깊은 잠, 숙면을 취하셔가지고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자, 이제 대항력에 대해서, 자,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자, 임차권의 대항력이란 매매, 경매된 경우에 제3자가 누굴까요? 후순위 권리자를 일컬음이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대항력인데, 먼저 대항요건을 갖춰야 되죠. 대항요건,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인도와 주민등록. 자, 인도,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 자, 주민등록 관련해 가지고 주의할 것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즉 대항 요건을 갖춘 때 그 다음 날부터, 한문식으로 말하면 이길이라는 표현 쓰죠. 이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 효력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대항 요건이고, 이때 청입신고한 때에
주민등록된 것으로 본다. 법 3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입신고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때로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행정청에 도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때에 전입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임차인 가족이 4분에다가 아이가 있고 3명입니다. 그런데 좀 바빠서 그 아빠만 먼저 주민등록이 왔다 하더라도 가족 전체 온 것으로 봐줘야 됩니다. 자, 법에서 가족 중 1인이 주민등록했어도 무방하다, 그렇게 법조문에 되어 있지요. 자, 이제 전입신고 때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우리가 2차 과목 건축법에서 우리가 공부하셨을 텐데, 만약 1차만 하신 분들 위해서 1차만 준비하신 분들은 건축법 손 안 댔을 테니까, 자, 단독주택이 4개이고 공동주택이 4개입니다.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관, 그렇게 4개가 단독주택이고, 공동주택은 대표적인 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그렇죠? 자, 만약에 아파트라면은 반드시 동호수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동호수 기재가 없는 아파트든 연립주택이든 다세대주택이든 공동주택에서 그것은 정상적으로 전입신고됐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러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지번만 기재해도 됩니다.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전입신고 시에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지번만 기재하면 되지만,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번과 호수,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몇 동, 몇 호, 동호수까지가 기재가 돼야만 제대로 전입신고한 것이다 할 것입니다. 자, 임차인 과실 없이 전입신고를 했지만 담당 직원의 과실로 주민등록부에 기재가 잘못된 경우에 대항 요건 갖춘 것으로 됩니다. 임대인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 자, 세입자가 많다라면 은행에서 좀 꺼리겠죠. 그러니 임대인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 임차인 모르게 주민등록을 다른 것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자, 주민등록 직권 말소 후 그분은 그 집에 분명히 살고 있는데 담당 직원은 실수로 거기 안 사는 줄 알고 직권 말소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직권 말소 후 이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재등록이 되었다면 재등록 이전에 이 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게 기존의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주민등록 직권 말소 후 이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재등록이 되었다면 재등록 이전에 이 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게 기존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이의 절차가 이 동사무소 직원님에게 조금 인간적으로 미안한 거랄지 좀 복잡한 거랄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할지 불리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다만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른 이의 절차에 의하여 재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대주택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 대해서도 주택에 대한 기존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자, 유튜브는 반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금방 그 부분 반복해서 잘 새겨두시고요. 자, 임차권의 양도하고 임차주택의 전대차고를 살펴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대항력을 갖춘 때에는 전 임차인 곧 양도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한 경우, 세를 들어갔는데 또 세를 내주었죠. 자, 전대차한 경우에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간접 점유자인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게 된다.
또한 참고로 전차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기존의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체하여 채무자 소유 주택에 대하여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게 되고, 자,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변칙적으로 실제 살 의사가 없으면서 자, 오직 채권 담보만을 위한 것이라면은 통정의 표시에 해당하여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 자, 이거는 가장 임차인이니까 그렇죠. 자, 107조 비진의 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차고, 110조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시험 보기 전주에 꼭 깊이 있게 반복하셔야 됩니다. 민법의 가장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통정의 표시에서 누구를 제3자라 하는가 하는 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끝까지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대항력과 보증금의 우선 변제 이 부분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라고, 이제 자, 대항력 부분인데, 자, 대항력입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 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후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하고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시험이 임박한 때가 아니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사실관계를 좀 이렇게 좀 농담 삼아서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시험이 너무 임박했어요. 언제 기회가 닿아서 이제 합격하신 후에 자, 경력자로서의 제가 강의를 한번 유튜브에 올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농담도 하시게요. 자,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선순위 권리자, 자, 선순위 권리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선순위 뭐 저당권자라거나 매수인 같은 자, 그런 선순위 권리자에게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 할 것이고, 동일한 날짜에 임차인의 적립신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다면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유가 적립신고라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 요건을 갖춘 것이 되고, 저당권 설정 등기는 격려된 그날부터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임차인의 적립신고가 저당권 설정 등기보다 하루 빠르다라면은 자, 10일 날 적립신고에 따르면 다음날 0시부터 출발하죠. 자, 그때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저당권은 공무원들 근무하는 시간부터 출발할 테니까 0시보다 늦다라는 얘기가 되죠. 근저당 설정 등기하고 제3자인 집행 채권자 강제경매 신청 사이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매수인 곧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로 하십시오.